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다들 올 한 해 경제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다행히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로 보고 있으며 거시 환경이 2008년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면서 글로벌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할 몇 가지 순풍이 불고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얀 하치어스가 이끄는 골드만의 전략가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전 세계 경제가 2023년까지의 낙관적인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경제 전문가에게 직접 여쭤보고 답을 얻어야겠죠? 항상 우리 그립톡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경제 전문가 김영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6개월 만에 출연한 것 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을 뵙게 되니까 네. 또 올 한 해가 간다라는 것이 좀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1년에 상황이 2번씩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아닐까 싶은데 자, 그 다음으로는 저와 항상 함께 아웅다웅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를 아주 잘 보조해주고 있는 우리 깔짝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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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계속 야외 촬영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등 따순이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설레는데 예,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경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네, 이전의 소중한 걸 상황을 알아요. 소중한 걸 알게 된다고. 저도 오늘 이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그립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오랜만에 좀 뉴스에서 낙관적인 소식을 본 것 같아서 좀 한시름 놓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올해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뭐 개인적인 생활 물가는 물론이고 부동산부터 정말 좋은 상황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깔짝남도 많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고요. 진짜 월급은 저는 월급쟁이니까 월급은 그래도 매달 들어온다 하지만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최근에 붕어빵을 좀 먹으려고 하니까 붕어빵이 또 많이 올랐죠. 3개 1,000원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가격이 있나 하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요만한 미니 붕어빵이라고요. 진짜 너무 이 물가 오르는 네. 거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프리랜서여서 좀 만만치 않은 물가 체감을 좀 하는 부분이 출연료는 정말 코로나 이전과 그대로인데, 똑같은데 버스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슈퍼에 가면 있는 그런 식료품들까지 안 오른 게 없더라고요. 대표님, 저희가 올해 정말 서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 어떻게 좀 내년에는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투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경기가 좀 올해보다 더 힘든 서민들 입장에서 더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일부 대기업들 반도체라든가 일부 대기업들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나머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냥 단순히 경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것 이외에 기업과 또 가게를 분리할 필요가 또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좀 나라 사정이 좋아져도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좀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이 힘든 상황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에 좀 대략적으로 크게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내년에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좀 보시고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그리고 부채를 좀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좀 해결 방안은 뭔가 긴축인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이 긴축 말처럼 쉽지가 않죠. 쉽지 그렇죠? 않아요. 그리고 서민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서민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붕어빵 하나 먹을 거 덜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는 건데 참 여러모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기업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중소기업들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유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부채를 좀 빨리 갚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내년에는 환율이 올해도 좀 올랐지만 환율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율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내년에는? 예, 내년에도.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 뭐 수출 계약이라든가 뭐 원자재 수입 계약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환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환율을 확정시켜 놓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이 또 이제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기업들은 호재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단가가 변하지 않거든요. 아, 예, 원자재를 예. 사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악재로. 납품하는 단가는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견했던 내용은 내년도에는 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랑은 좀 해당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좀 기업이든 다른 나라에 개인이든. 비해서는 많이 힘들죠. 미국 얘기죠, 사실은. 그렇다면 대표님 그럼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뭐 이런 기타 강대국들은 좀 내년에 좀 상황이 좋아지는 건가요? 사실 올해는 신흥국은 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괜찮았죠. 아하. 미국만 네. 자기네들은 금리 열심히 올려가지고 그렇죠. 다른 나라 다 이제 힘들게 만들어 놓고 미국은 정작 좀 괜찮았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골드만 같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도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올해는 잘 버텼지만 지금 소비가 이제 점점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소비 절벽이 아마 연말 정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업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내년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 미국도 소비가 줄었다는 건 미국도 물가 상승으로 네, 인한 그 영향이 물가 굉장히 상승하고 고금리 압력이 이제 뒤에 오거든요.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힘든 해를 보낸 적이 사실상 체감하는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뭐, 네, 그렇죠. IMF나 뭐 아니면 금융위기 때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좀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턱 가로막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참 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IMF는 정말 어려웠고 금융위기도 그때도 저도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나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또 민증 까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제 좀 많게 보는 건 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신흥국은 좀 내년에 어떨까요, 대표님? 신흥국은 올해 많이 힘들었죠. 근데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다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산유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에너지 가격이 좀 오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중동이라든가 브라질처럼 원자재 수출 국가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땅을 파서 석유가 나오게 하긴 해야겠어요. 예,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동해 앞바다에 원유가 좀 나오면 그러니까요. 신흥국도 어려웠고 또 어려울 거군요. 네. 또, 뭐 우리만 죽기에는 좀 그렇죠. 또.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은 어떨까요? 그 일본이랑 중국의 전망이 사실 전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본은 이제 엔저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본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만큼 힘들죠. 중국도 예, 왜 작년에 부동산 버블이 깨졌죠. 헝다 사태. 예, 헝다 사태 터지고 뭐 이런 부동산 쪽이 이제 터지면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이제 지금 시즌인데도 뭐 광분제라 그러죠. 거기 뭐 고객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보다는 확연히 나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주변국들 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의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겠죠? 네, 영향을 미치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엔저가 사실 우리나라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 제품들이 많아요. 네, 경쟁 제품들이 많은데 일본이 엔저가 되면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전에 좀 뉴스를 살펴보니까 내년도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종료된다라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좀 지긋지긋했던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될까요? 그 뉴스에서 얘기하는 뭐 긴축을 종료할 거다,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금리 얘기죠. 문제는 이제 시장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전혀 연관은 없는 건가요?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따로 놀 때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소비자의 관점에서 혹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장금리. 시장금리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고금리, 고환율, 뭐 고물가 이 3고 시대가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 3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산을 좀 정리하고 부채를 정리하라는 의미가 금리가 점점 더 앞으로 또 오르면 올랐지 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소위 이제 이팔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경제 시황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왜냐하면 그래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많이 영향을 줬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에. 근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산유국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 번져가지고 네. 확전이 돼서 이란이 만약에 참전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큰 영향을 받겠죠. 예. 생각보다 뭐 듣던 중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뭐 올해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한 1.2%, 예, 1.2에서 1.3%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이제 전망치 내린 건데 올해는 사실 소비가 좀 어려웠죠. 맞아요. 그리고 수출도 어려웠는데 뭐 중국이 되게 어려워서 우리나라 수출도 어려웠지만 미국은 괜찮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수출이 좀 버텨줘서 지금 1.2%, 1%대 초반 정도에서 버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가 워낙 최악의 상황인 것 같으니까 끝나면 희망적일 것이다라는 낙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계속 돈을 많이 풀었죠. 급한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습이 오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아마 코로나 때보다는 더 힘들죠, 사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재난지원금이라도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오히려 걷어가려고 하죠. 올 가을서부터는 오히려 지원금 받은 거 상환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까지 상환을 오는 해야 거죠. 되니까. 근데 막상 마트 가면은 물가는 다 올라 있고. 네, 장사는 더 안 되고. 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앞서 중국이나 미국 이런 국가들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럽 쪽은 또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유럽은 지금 다시 병자가 돼가고 있죠. 다시 입원을 하기 시작했나요? 경자까지. 네. 병자가 돼가고 있어요. 유럽이 조금 괜찮았죠. 그 전에 좀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예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유럽이 생각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요? 네, 명품도 어디서 많이 팔죠? 중국. 그다음에 자동차 어디서 많이 팔죠? 독일 3사 자동차. 중국에서 제일 많이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인구 절반 그렇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가 죽으면 유럽 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또 관광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유럽이 지금 올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서 유럽 쪽에 우리나라 수출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쪽도 좀 쉽지 않죠. 지금. 참 중국은 애증의 관계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냥 중국이- 싫어할 수도 네. 없는.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자니 또 살짝 배가 아프고 그렇죠. 못 되자니 저희도 힘드네요. 힘들고 네. 참 힘드네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뭐 가계 부채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줄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해야 중요하죠. 예, 이제 돈이 돌고 국가 경제가 다 살아나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보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서는 빨리 감기를 풀고 네. 어디에 투자를 이걸 하면 위해서 좋을지. 지금까지 온 거죠. 네, 집중해 주세요. 네.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자산 가격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일단 주식 쪽을 보면 네. 주식 쪽은 올해 좀 반등을 했지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식 쪽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반짝 반등이었다. 미국 주식도요? 네네네. 그래서 어. 미국 주식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채권 쪽은 지금 장기 채권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는 추세라서 이제 손실이 나거든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그래서 만기가 1년 미만짜리 단기 채권은 이자만 받는 거라서 단기 채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국내 단기 채권이든 미국 단기 채권이든 네.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추천하고 싶은데 네. 에너지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서 예, 금이 좀 낮죠. 예, 지난번에도 금을 추천드렸는데 저번에도 금을 추천하셨는데. 네. 금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최근에도. 금은 내년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왜 예,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조금 잡히면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금값이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안전자산인 금값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나 하락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기대 심리가 금값을 인상에.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뭐 에너지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깔짝남 오늘 지금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집중력이 최상을 찍는 지금 순간인 것 요거를 같은데. 이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꼭 저런 것만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진짜. 자, 깔짝남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요? 네. 오늘 아, 죄송해요. 제가 마지막에 지금 뭔가 필기하고 싶은데 금 쓰고 싶은데 지금 네. 볼펜이 없으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집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장난이고요. 네. 네. 아 오늘 사실 그 뭐 경제 뉴스는 자주 접해요. 네. 제가 의도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뭐 TV를 틀던 라디오를 틀던 경제 뉴스는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듣기만 들을 수 있는 것뿐이지 그게 사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답답하고 궁금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어느덧 우리 그립톡의 단골 손님이 되셨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도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후년 정도 되면 내년 연말 네. 촬영하게 되면 아마 좋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예. 대표님 덕분에 그립톡이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1년 네. 연장. 네. 네. 앞서 우리 깔짝남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뭐 뉴스나 이런 곳을 보면 경제와 관련해서 뭔가 사실을 짚어주는 기사들은 많지만 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좀 걸러주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대표님 덕분에 인카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립톡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1%라도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활약을 아끼지 않은 깔짝남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립톡 내년도 2024년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은 암울한 내용이 줄을 이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메가서울 프로젝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서울이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주변 지역을 서울로 편입을 시켜서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책인데요. 이 이슈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단연코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분야,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내용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립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립톡의 마스코트 저 김미정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